여러분, 운동하시고 나서 다리가 무겁고 종아리 뻐근했던 적 한 번씩들 있으시죠? 오늘도 한의원에 환자분이 오셔서 종아리에 침 좀 놔달라고 하셨어요. 그런데 이분 종아리가 아팠던 이유가 종아리 근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때문이었는데요. 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결과적으로 종아리도 좋아질 수 있거든요.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 꼭 잘 보시고 이 병원비 2중, 3중으로 지출 안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척추보감 한의사 김규남입니다. 한 60대 여성 환자분 이야기예요. 오래 일을 하시고 종아리가 아프다고 근육 좀 풀어달라고 해서 오셨어요. 근데 이분 사실 협착증 환자분이시거든요.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은 환자분이신 거죠. 이런 분은 종아리 근육 백날 풀어봐야 금방 다시 아프고 또 아프고 반복됩니다.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경우들이 있는데요. 종아리가 아픈 걸 정리해 보면 딱 세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종아리 근육통, 두 번째가 하지 정맥류, 세 번째가 허리 신경통. 이렇게 세 가지가 임상적으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. 다리 근육통이나 하지 정맥류, 허리 신경통 모두 다 종아리가 아플 수 있거든요.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비슷한데 그 원인이 완전히 다르고 그럼 치료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래서 요거를 비교를 좀 해볼 건데요. 종아리 근육통은 제일 간단해요. 근육을 많이 쓴 거죠.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많이 걷거나 뛰거나 요즘에 뭐 러닝 많이 하시잖아요. 아니면 축구나 뭐 테니스, 저는 요즘 테니스를 많이 하는데 이런 구기 종목들이나 격렬한 활동을 하시면 근육이 수축이완을 반복하면서 이게 엉킵니다. 또는 미세하게 찢어져요. 그러면 이쪽으로 자극이 갔을 때 당연히 그 부위가 아픈 거예요. 종아리 근육은 확인이 간단합니다. 쪼그려 앉아보면 알 수 있어요. 쪼그려 앉으려고 하면 이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늘어나야 되는데 손상된 상태에서는 잘 안 늘어납니다. 이게 상처가 벌어지기도 하고 엉켜 있으니까 굳어서 잘 안 늘어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쪼그려 앉으려고 하면은 이게 안 되니까 뒤로 넘어가요. 또는 아프다고 하시고 그런 경우는 감별이 아주 쉽죠. 치료는 굳어있는 비복근, 가자미근에 약침 놔주고요. 근막이완 추나 교정 치료로 근막 풀어주고 또 한약도 쓰거든요. 뭐 작약감초탕이나 쌍화탕이나 이런 근육의 영양분 보충해주는 처방들을 쓰면 빨리 풀릴 수 있습니다. 정맥류가 심해도 종아리가 아픕니다. 그런데 정맥류는 근육을 많이 써서 생긴 통증이 아니라 오히려 근육을 안 쓰고 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압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픈 거예요. 원인이 좀 다르죠. 우리가 요거 원리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팔다리로 혈액순환이 되죠. 혈액순환이 되려면 심장이 이제 펌프질을 합니다. 피를 팔다리로 막 멀리까지 보내는 이 탄력적인 혈관이 동맥이죠. 팔다리에서 다시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와야죠. 그게 정맥이에요. 정맥은 상대적으로 힘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피가 이 한 방향으로 잘 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근육이 잘 수축이완 하면서 근육이 이제 써주니까 이게 펌프질이 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. 근데 역류하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이 밸브 역할을 해주는 판막이 있어요. 판막. 근데 이게 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은 느슨해지고 약해집니다. 근육을 계속 써주면 펌프질이 되니까 괜찮은데 가만히 있다 보면 얘가 오롯이 혈액을 버텨야 되니까 이게 고장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약해지면요, 피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역류해서 아래로 모입니다. 이게 모이다 보면 풍선처럼 부풀어요. 그러면 혈관이 아플 수 있어요. 그리고 붓고 되게 무겁습니다. 다리가 막 피곤해요. 어떤 경우는 뭐 스물스물 막 이상한 감각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가렵다 라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많이 진행이 되면 혈관이 부풀기 때문에 그게 눈에도 보입니다. 약간 이제 파란 혈관으로 보이기도 하고 좀 검붉은 혈관으로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요. 그 정도면 많이 진행이 된 거죠. 그렇다고 혈관이 안 보인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닙니다. 초기에는 안에는 이미 부어 있어. 증상은 있는데 겉으로는 안 보이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. 그래서 사실 다리를 눌러보면 알 수가 있는데
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 초음파를 봅니다. 초음파를 보면 이 피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역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초음파를 보는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겠죠. 이게 뭐 장사하시거나 수업하시거나 뭐 세일즈 하시거나 한 자세로 가만히 서서 오래 계시는 분들이 확률이 높거든요. 그래서 내가 뭐 초음파를 보거나 어디 진료를 받으러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, 간단히라도 확인을 해보고 싶다, 좀 걱정되시는 분은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해당되는 게 많다면 확률이 높은 거예요. 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이게 관리를 미리미리 하셔야지. 사람 혈관은 고무줄이랑 비슷해요. 한번 느슨해지면 원래 탄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미리미리 관리를 잘 해야 돼요. 서서 일을 하는 직종이거나 앉아있는 것도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신 분들, 그런 경우가 아무래도 많으시고, 하루 중에도 이 오후나 저녁 때, 그러니까 일과를 다 보내면서 점점점 혈관이 붓는 거죠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안 좋아지고,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좀 개운한 편입니다. 그리고 날씨가 덥거나 뜨거운 환경이 됐을 때는 그 식당 계신 분들이,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, 이 혈관이 더 붓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지면서 정맥류 증상들도 더 심해지실 수 있어요. 더 불편한지를 보고, 다리를 반대로 이제 올려두고 쉰다. 그럼 확실히 편해진다. 그러면 이게 정맥류에 굉장히 부합하는 요건입니다. 그래서 붓기도 빠지고 다리도 훨씬 가벼워져. 그러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. 그리고 양말 자국도 잘 남는 편입니다. 이 혈관에 혈액이 계속 모여있기 때문에 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자국들도 회복이 잘 안 되고요.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하고,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도 감각을 느끼거든요. 그래서 이게 너무 늘어나면 간질간질해요. 그 특유의 불편함이 있습니다. 화끈화끈할 수도 있고, 그리고 피부도 이게 부어서 보이죠. 혈관이 막 울퉁불퉁한 게 보입니다. 그래서 미용상의 목적으로도 정맥류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. 발목 주변 피부가 특히나 여기가 좀 잘 보이는 부위예요. 그래서 좀 톤이 어두워지거나 갈색 톤으로 이렇게 색소가 침착되듯이 잘 보이시는 경우들이 많고,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. 유전력이 있어요. 직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서비스직이라든지 뭐 미용 일도 마찬가지, 계속 서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죠. 거기에다가 더 악화될 만한 요인이 임신과 출산, 그리고 좌식 생활도 마찬가지로 한 자세로 계속 있어야 되는 분들은 다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. 그리고 다리에 외상을 입었다, 그랬을 때에도 정맥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. 이런 요인들을 다 체크를 한 번씩 해보세요. 한의원에서의 치료는 침 치료로 붓기를 빨리 빼주고요. 이 혈관 주변의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도록 적당한 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완시켜주고요. 또 다리에 혈액순환 시켜주는 한약 처방을 많이 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청열사수탕이나 방귀환기탕이나 당귀수산, 이런 처방들을 많이 쓰고요. 또 나는 일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하다, 그럴 때는 이 의료용 압박붕대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압박시키면은 다 괜찮은 건가? 해가지고 뭐 테이핑을 한다든지 레깅스를 꽉 조이게끔 입는다든지, 그러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정식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시는 걸 추천드려요. 이게 순서대로 골고루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. 또 평소에 굉장히 중요한 게 까치발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. 가만히 서 있으면 이게 제일 안 좋아요. 그래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펌프질을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. 혈관에 혈액이 계속 점차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보내주는 겁니다. 그리고 다리를 좀 올려서 편안하게 쉬어주시면 제일 좋죠. 혈액이 혈관에 너무 모여있을 때마다 쭉 올려서 다시 심장 쪽으로 잘 내려갈 수 있게 압력을 낮춰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고, 또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 자체를 줄이셔야 돼요.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, 서 있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, 자세를 계속 좀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,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무조건 따뜻하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.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이미 늘어난 혈관은 뜨겁게 하면서 더 늘어나요. 그러니까 뭐 족욕이나 반신욕 같은 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. 뭐 발바닥만 따뜻하게 살짝 해주시는 거라면 괜찮을 수 있는데, 종아리에 정맥류가 심한 사람이다, 그럼 종아리를 뜨겁게 하면 안 되겠죠.
발바닥이나 발목이 정맥류가 심하다 그러면 그 부위는 뜨겁게 하는 걸 피하시는 게 원칙입니다. 또 정맥류가 증상이 너무 심해지면 피가 계속 안 돌아서 혈전, 피떡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시술을 해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. 허리가 안 좋아도 종아리가 아플 수 있다. 제가 말씀드렸는데요. 디스크나 협착증이 대표적이죠. 뭐 다른 부위나 증상들도 있지만,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은 경우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신경이 눌리는 건데요. 이걸 비유를 해보자면 전선이, 우리가 기계랑 연결된 전선이 있는데 전선이 방바닥에 있어요. 요거를 의자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. 그러면 이 전선이 고장나겠죠. 벗겨지거나 고장이 납니다. 그러면 그 가전기기가 작동이 되다 안 되다 하겠죠. 우리 신경도 마찬가지. 신경이 계속 눌리면서 이 손상을 입으면 이 신경이 운동 정보, 감각 정보 이런 것들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저리거나 화끈화끈하거나 뭐 먹먹하거나 이런 증상들, 또 심하면은 운동이 잘 안 되죠. 근육 힘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전선, 즉 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. 근데 종아리 쪽을 담당하는 허리 쪽 신경이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당연히 종아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. 이 디스크와 협착증을 간단히 구분을 해보면요. 디스크는 허리를 숙일 때 보통 더 불편해요.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면서 불편하기 때문에. 협착증은 이미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뒤로 제끼는 게 잘 안 됩니다. 가만히 서 있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. 오히려 허리를 숙이면 편해집니다. 그나마 공간이 생기니까. 그래서 보통은 디스크가 심한 사람이 협착증으로 점점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고 증상이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정확하게 감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. 협착증이 좀 더 만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, 협착증이 우리가 뭐 꼬부랑 할머니병이라고도 하잖아요. 허리가 점점 숙여집니다. 그게 더 편하니까 신경이 눌리는 걸 회피하는 동작을 취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리가 치료의 메인이 되는 거예요. 물론 종아리도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허리 쪽으로 이 신경을 잘 흐르게 할 수 있게끔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신경 회복을 돕는 염증 줄여주는 성분들을 놔드리고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. 대표적으로 약침 중에서는 태반약침이라든지 공침이 아주 좋습니다. 공침이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거든요. 또 태반약침은 재생시키는 그런 재생인자들이 많이 들어있죠.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, 골반 밸런스도 중요합니다. 우리가 자세가 무너지니까 허리도 점점 좁아지고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자세 정렬 치료,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이라고 하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 치료와 함께 한약 처방도 같이 합니다. 우리가 허리가 원인인 다리 쪽 증상에 많이 쓰는 처방이 독활기생탕, 육미지황탕 이런 류의 이 하복부부터 비뇨기계, 다리까지 보강시켜주는 그런 보약 계열을 많이 씁니다. 그리고 결국 가장 중요한 게 허리 근육을 잘 강화시키고 이 강화시킨 근육 상태를 잘 유지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운동도 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. 그 저희 채널의 영상들이 이제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니까 내가 디스크에 해당이 되는지 협착증에 해당이 되는지 잘 구분하셔서 그에 필요한 운동들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이제 여러분들 잘 정리가 되시나요? 종아리가 아픈 이유 총 정리해보자면, 일단 종아리 근육통이 있을 수 있겠죠. 많이 써서 생기고 근육이 뭉쳐 있으니까 쪼그려 앉는 게 잘 안 된다. 그럴 때는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들, 침도 맞고 약침도 맞고 한약도 쓰고 하면은 빨리 풀릴 수 있다. 그리고 정맥류가 있었죠. 정맥류는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사람들이 부으면서 아픈 경우에 해당이 되겠고, 이런 경우는 혈액순환을 좀 잘 시켜줘야 된다. 붓기 빼주는 한약이 도움이 되실 수 있다. 또 증상이 심할 때에는 양방 시술을 받아야 되실 수도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. 또 허리 문제,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통으로 종아리가 아픈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럴 때는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치료가 메인이다. 그래서 허리를 보강시켜주는 운동과 약침 치료, 교정 치료 이런 치료들, 그리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보강시키는 한약 처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비로소 원인에 대한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. 근데 사실 이렇게 듣고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섞여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치료하는 경우들도 많고요. 현실적으로 뭐 큰 병원의 교수님들도
오해하시고 잘못 치료하시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있습니다. 이게 그래서 증상들이 섞여 있는 경우는 결국엔 전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난 그럼 무조건 이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종합적인 관리를 같이 하신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또 병원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전문적인 처치를 받으시는 걸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아리 통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고, 다음 영상에서는 정맥류의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다리가 좀 붓고 쉽게 피곤하신 분들은 꼭 정맥류로 진단받지 않더라도 이런 운동들을 좀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종합적인 관리를 잘 하셔서 건강한 다리로 건강하게 우리 등산도 하시고 러닝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고 테니스도 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